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서울 최상급지 중 광화문 바로 옆에서 분양하는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요약하면 서울 서대문구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있긴 한데요. 얼마 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서초구의 메이플 자이처럼 8억가량의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거주 의무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세를 못 줄 수도 있으니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집값의 몇 프로로 제한하는 LTV와 원리금 상환을 연봉의 몇 프로로 제한하는 DSR이 있는데요. 둘 중 더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는데 보통 DSR 금액이 더 작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 70%, DSR 40%이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자금 계획 파트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과 달리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당첨 확률도 높고 유리합니다. 1주택자는 일반 공급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하긴 한데 비규제 지역이라서 그나마 가능한 것이고요. 2주택자 이상은 당첨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택자 이상이 당첨이 어려운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일반 공급 2순위도 당첨이 어렵고 서울 수도권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당첨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분들도 어려운 서울 청약은 서울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10%, 60%, 30%로 일반적인데요. 중도금 대출은 6번 모두 가능하고 이자는 후불제로 진행되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금리를 4%로 계산했을 때 3,7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자금 계획 파트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공급 중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다자녀 가구입니다. 3월부터는 다자녀가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 3명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1명 있으시거나 둘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을 노리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몇 평에 청약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경우를 만족하려면 3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월 20일 기준입니다. 이후에 납입하셔도 소용없으니 미리 넣어두셔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보시는 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 그것마저도 똑같다면 청약을 신청하신 분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방금 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자녀만 많으면 되는 건 아니고 자녀가 더 어릴수록 플러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플러스, 오랫동안 무주택이면 플러스, 서울에 오래 살았으면 플러스, 청약 통장 깨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다자녀 공급 물량의 50%는 서울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 2세대, 84B 5세대, 84C는 1세대입니다. 50%를 계산할 때 소수점은 올림하기 때문에 84C 타입은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이 계산 방법은 수도권 거주자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7년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쭉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다자녀 특공이랑 똑같이 6개월 300만 원이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당첨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과 자산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몇인 가구인지, 외벌인지 맞벌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 공급 순으로 공급하고요. 외벌인지 맞벌인지에 따라 3인 가구 이하인지 4인 가구 이상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추첨 공급에만 추가로 적용하고요. 소득은 연말정산 원천 징수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 8세대, 84B 9세대, 84C 2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은 올림하기 때문에 84C는 추첨 공급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추첨 공급으로 청약하실 분들은 59 타입이나 84B 타입으로 청약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맞벌이 부부는 일반 공급에 해당하고요. 결혼한 지 7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아서 전용 59 타입에 청약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양가 10.5억인 전용 59 타입에 당첨되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DSR 40% 기준으로 최대 7.1억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봉이 1억인 신혼부부는 4억은 가지고 있어야 대출을 풀로 받아서 겨우겨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당연히 모든 세대 구성원이 평생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 통장은 1년 이상이고 예치금은 300만 원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신혼부부랑 비슷하게 소득은 낮을수록 자산은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역시 2022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혼부부 특공과는 소득 기준이 다르고 1인 가구 추첨제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일단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 공급 순으로 공급하고요. 여기서도 연말정산, 원천 징수 기준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생애 최초는 특히 1인 가구이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독 세대는 전용 59 타입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독 세대인 분들은 큰 평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건지 전용 60 이하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 세대가 아닌 분들은 평형과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 5세대, 84B 4세대, 84C 1세대입니다. 소수점을 올림해서 계산하면 소득이 높아서 일반 공급이나 추첨 공급을 노려야 하는 분들은 84C 타입은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성인이면 되고 청약 통장은 1년 예치금 300만 원은 동일합니다. 공급 물량의 40%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정하는데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 통장이 오래되면 점수가 높습니다. 보통 경쟁률이 치열한 곳은 커트라인이 70점 가까이 나오는데 경희궁 유보라는 60점 정도면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수가 낮은 분들은 추첨 물량을 노려야 하는데요. 주택형 별로 추첨 물량을 계산해보면 모든 평형에서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1주택자도 추첨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첨 물량 중 75%와 25%를 나눠서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분들은 아예 기회가 없는 84A 타입에 청약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자금 계획을 살펴볼 건데요. 전용 84 타입 분양가 13.5억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양 금액 말고도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요. 유상옵션과 취득세, 중도금 대출이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옵션은 발코니 확장비랑 시스템 에어컨 두 가지만 선택한 금액이고요. 중도금 대출이자는 금리 4%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분양 금액보다 약 1.1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언제쯤 돈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두시면 한눈에 보이는데요. 중도금 대출이 6번 모두 가능하니까 당장 3월에 계약금 1.4억만 내면 2026년 7월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주할 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이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연봉 6천 기준으로 보면 총 14.6억이 필요한데 주택담보대출은 DSR 40%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4.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0.4억이 필요한데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계약할 때 1.4억, 입주 시 9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연봉 6천은 어려워 보입니다. 연봉 8천 기준으로도 보면 DSR 40%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5.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9억이 필요한데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계약할 때 1.4억, 입주 시 7.6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연봉 8천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봉 1억 기준으로 보면 대출은 최대 7.1억, 현금은 총 7.5억이 필요하고 계약할 때 1.4억, 입주 시 6.1억이 필요합니다. 연봉 1억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연봉이 1.2억은 돼야 계획이 서는데요. 대출은 8.5억까지, 현금은 총 6.1억이 필요하고 계약할 때 1.4억, 입주 시 4.7억이 필요합니다. 연봉 1.2억 부부라면 모아둔 돈은 2억에서 3억 정도 될 것이고 입주할 때까지 열심히 모으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종로구 서대문구에서 아주 유명한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34평이 무려 20억으로 주변에서는 견줄만한 아파트가 없고 가격 차이가 압도적인 편입니다. 바로 위에는 15억에서 16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경희궁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경희궁 자이보다는 경희궁 롯데캐슬의 시세를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브랜드, 세대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약 2억의 시세 차익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괜찮은 입지, 괜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셔서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